안녕하세요. 미생물의 호흡 실험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미생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미생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호흡의 의미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모든 것들은 크게 생물과 무생물로 나누어지는데 생물은 살아있는 것, 무생물은 살아있지 않은 것을 말해요. 살아있는 고양이와 곰인형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고양이는 움직이고 자라요. 숨을 쉬고 먹이를 먹고 물을 마셔요. 그리고 새끼를 낳아 자손을 퍼뜨리지요. 하지만 곰인형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숨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당연히 새끼를 낳아 자손을 퍼뜨리는 일도 없지요. 동물이나 식물처럼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물체를 생물, 돌멩이, 인형, 장난감처럼 생활 기능이나 생명이 없는 물건은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생물 중에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도 있어요. 이러한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해요. 미생물의 미는 한자로 작을 미인데 너무너무 작아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을 모두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미생물은 현미경을 통해서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미생물은 네덜란드의 상인이었던 안톤 판 레베누크에 의해 발견되었어요. 레베누크는 자신이 직접 만든 현미경으로 이것저것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여겼던 흙이나 빗방울 등에서 작은 생명체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었고 이때부터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답니다. 우리 주변의 미생물로는 곰팡이 같은 진균류, 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세균, 원생생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등이 있어요. 이번에는 호흡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호흡이 뭐죠? 라고 물으면 숨쉬기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호흡이 조금 더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호흡의 의미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람은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을까요? 네, 바로 밥이죠. 자동차는 기름을 먹어야 달릴 수 있고, 사람은 밥을 먹어야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밥에서 얻은 영양소뿐만 아니라 산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숨쉬기, 즉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지요. 밥에서 얻은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은 산소가 만나면 서로 결합해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나쁘기 때문에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오늘의 핵심. 미생물은 너무 작아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물이다. 호흡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활동이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대로 오늘 실험 주제인 미생물의 호흡을 풀어서 얘기하면 미생물이 주변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분해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생물이 호흡하는 과정, 즉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사람에게 유익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발효라고 하고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부패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우유에서 유산균이 호흡을 하면 맛있는 요구르트나 치즈가 되고 부패균이 호흡하면 상한 우유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으면 빵 반죽이 발효되면서 맛있는 빵이 되지만 부패균이 호흡하면 반죽이 상해요. 우유나 빵 반죽을 자연 상태에 그대로 두면 부패균이 활동해서 썩게 되지만 온도와 시간을 잘 맞춰주면 유익한 균이 활동해서 맛이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요구르트, 치즈, 빵 반죽처럼 미생물의 활동으로 우리에게 좋은 물질이 생긴 것은 발효. 상한 우유나 상한 빵 반죽처럼 우리에게 나쁜 물질이 생기면 부패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부패로 생긴 물질이 인간에게는 직접적으로는 해롭지만 부패도 발효와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부패는 자연의 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생물은 부패를 통해 죽은 동식물을 분해해서 다시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미생물의 호흡 실험에서 사용할 미생물 효모를 소개할게요. 빵을 만들 때 효모라고 하는 가루를 넣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놀랍게도 이 가루는 살아있는 생명체랍니다. 효모는 세포 하나로 된 단세포 생물인데 빵, 맥주, 포도주, 치즈 등 발효식품에 많이 쓰이는 미생물이에요. 효모는 사실 영어 이름인 이스트로 더 많이 불려요. 끓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효모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 때 생기는 거품이 마치 끓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이 거품의 정체는 효모가 당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 우리가 실험에 사용할 효모는 효모를 건조시켜 놓은 것으로 따뜻한 물에 풀면 효모가 활성화돼요. 활성화된 효모의 먹이로 설탕을 넣어주면 효모가 적당한 온도에서 호흡하면서 설탕이 분해되고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이 이산화탄소 기체로 풍선을 부풀게 할 수 있어요. 준비물을 확인하고 준비한 후에 효모의 호흡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풍선을 부풀려 보도록 해요. 효모의 냄새도 맡아보고 발효 과정에서 나는 냄새도 맡아보고 물병 속 변화도 관찰해 보세요. 실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효모가 죽게 되고 차가운 물에서는 효모의 활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35도에서 40도씨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해서 실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어지는 실험 영상을 따라하면서 재미있게 실험해 보세요.